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로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기억, 지난 여름 기억이 생생한데요. 벌써 추위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올해 추위도 아마 어마어마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자,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신 두 분은 추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수 씨 그리고 김유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병수 씨, 지난해 추위, 그 혹독한 맹추위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이 추위가 오면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까? 추위가 오면 정말 추울까 봐 걱정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이죠. 예, 기본적이고요. 추워지면은 일단 저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 난방비의 노예. 전기세, 뭐 도시가스 요금 다 인상이 됐잖아요. 네. 그냥 한 집안의 가장은요, 여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아니죠. 지난 겨울이죠. 네. 지난 겨울에 힘들었거든요. 추울 때는요. 행사도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거 행사도 별로 없고 요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더 추워지죠. 많이 춥습니다. 공감이 팍팍 되는데요. 사실 뭐 부부 둘만 살면 추워도 좀 이렇게 참게 되는데, 아이들이 있게 되면은 난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하고 고지서를 보면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한숨도 나오고요. 우리 유진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노예가 되거든요. 저는 감기의 노예. 그걸 또 따라하시네. 네? 감노. 아, 왜 그러세요? 예. 네, 요맘때 감기 엄청 걸리잖아요. 얼마 네. 전에도 저는 감기로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아하. 근데 앞으로 몇 번 더 고생을 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네요. 그 남자친구 없어서 그래요. 맨날 약 사줄 남자친구 사람이 타령을 없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또 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요즘 감기는 또 장난 아니더라고요. 한 달씩 막 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독해요. 네, 맞아요. 우리 병수 씨도 감기 기운이 지금 살짝 있는 것 지금 같은데. 달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학도의 판도사에서는요, 감기를 비롯해서 추위에 관련된 얘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먼저 추위에 대비하는 방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신명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으실으실 추워지는 요맘때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 모두 챙겨드립니다. 환절기 주의해야 할 것들, 면역력에 좋은 음식 등 유익한 얘기가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추울 때 감기 걸리는 건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예. 추울 때 감기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그거 정확한 정보 맞습니까? 먼저 이맘때 찾아오는 불청객, 감기의 모든 것 풀어봅니다. 감기, 어떤 상황에서 우리 몸을 급습하게 되는 걸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감기 잡으러 떠나볼까요? 생활에 유익함을 드리는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합니다. 추울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굉장히 많이 있죠. 길이 미끄러워서 일어나는 낙상사고,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될 테고요. 피부 건조증 때문에 피부과도 그렇게 붐빈다고 합니다. 자, 유진 씨는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 유진 씨는 감기 자주 걸리는 편인가요? 네, 어떻습니까? 그럼요. 저는 거의 달고 살다시피 하는데요. 감기는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인은 1년 평균 2회 이상, 아이들 중에는 1년에 12번씩 걸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걸리는 국민질환이네요. 국민질환이라고. 국민, 뭐 그런데다 국민을 붙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국민 MC는 누구? 현병수. 차세대 국민 MC는 조만간 이 자리 현병수 누군가로 김학도 바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어요. 김학도였는데 갑자기 됐어요. 아니,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진심이 그냥 나중에 이 나오시죠. 자리에 아니 김학도를 앉혀드릴게요. 왜 현병수로 얘기했지? 네. 아무튼 뭐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증상이 감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김학도의 판도사 보시면요, 감기를 예방하실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고생할 때 더 빨리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판도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감기 때문에 고생한 기억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민망한 적이 있었어요. 뭐죠? 왜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소개팅. 아이, 그런 거 얼마 전에 말고. 소개팅 했잖아요. 아이, 그런 거 굉장히 말고요. 중요한 자리라면서요. 그런 거 말고 중요한 면접, 미팅 뭐 이런 거 하면서 한참 똑똑한 척, 예쁜 척 말을 하고 있는데 콧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미지 확 깨졌죠. 훌쩍훌쩍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우리 현병수 씨는 저 어떻습니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영화 감기를 보러 갔다가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아하.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 수혜 개인적으로 팬이어서 와이프가 수혜를 너무 좋아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설국열차를 봤거든요. 야, 근데 보기만 해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걸린 거예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영화 감기에서부터 오는 감기. 근데 일단 감기가 걸리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쉬고 싶고. 그런데 집에서는 이제 간호도 못 받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나가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한테 뽀뽀를 하면 난리가 나요. 애한테 옵는다고. 요 감기는 정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이제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그것 또한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서히 다가오는 추위, 사람들은 어떻게 감기에 대비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씨입니다.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감기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를 달고 있고요. 부쩍 날씨가 추워졌으니까요. 사람들은 감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저랑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호빵, 군고구마, 군밤 요렇게럼 맛있는 것들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달갑지 않은 불청객 감기. 이곳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내과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중 유난히 콜록거리는 이 남자, 어디 많이 불편하세요? 어제부터 열이 조금씩 나고 어제 저녁 좀 먹고 나서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심해가지고요. 쥐도 새도 모르게 온 기습추위. 만발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얇은 가디건 하나 입고 출근했다는 홍열 씨. 바로 감기에 걸려 병원을 찾은 건데요.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감기 증상, 몸살도 심하고 감기 증상은 분명히 있으신데 열이 있다거나 청진상에 폐렴이나 다른 걸 의심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증상약을 좀 먹어보고 경과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얇게 입고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과 같은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우리 몸은 신체를 보호할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약 30%가량 뚝 떨어지는데요. 앞으로는 몸 관리에 좀 신경을 쓰고요. 날씨도 이제 좀 추워져가지고 잘 때 이불도 좀 잘 덮고 자야겠습니다. 홍열 씨, 감기 빨리 나으세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왜냐고요? 주목! 감기에 담긴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어로는 cold, 차다는 거죠. 비슷한 단어로는 한질이 있는데요. 추위를 느끼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앙칼진 바람이 부는 날 따숩게 옷을 입고 면역력을 붙잡아야 하는데요. 면역력을 붙잡는 방법 또 한 가지 궁금하시죠? 일단 저 병수를 따라와. 달빛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는 깊어가는 늦가을의 밤. 이곳은 서울 보문동에 위치한 전통 찻집인데요. 판도사 제작진에게 포착된 한약 빛깔의 액체가 있었으니 구수한 이 향기의 정체는 바로 쌍화차. 사진 찍으면서 다니다가 좀 몸이 으스스하고 춥고 그럴 때나 아니면 이제 좀 힘이 필요할 때 와서 쌍화차나 뭐 이렇게 대추차나 이제 이런 그 한방차를 한 잔 마시면은 기운이 막 솟는 것 같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격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이 피로하고 많이 지칠 때 자주 마십니다. 좀 마시고 나면은 몸도 좀 따뜻해지는 걸 느끼고요. 또 운동할 때 기력도 많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엔 뭐니 해도 따뜻한 차 한 잔만큼 좋은 명약이 없는데요. 쌍화차 한 잔으로 건강 충전 완료! 기온이 뚝 떨어지면 면역력도 함께 뚝 떨어집니다. 추울수록 감기에 잘 걸린다는 거. 여러분, 체온 유지를 위해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그래요. 이맘때 내과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감기 환자, 지금 제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는 현병수 씨도 코맹맹맹이 소리가 이렇게 좀 나고 네네. 감기 기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아, 코맹맹이 소리 계속 나는데. 오버하지 마세요. 예, 이제 소아내과에서도요, 기침하는 아이들 투성이거든요. 보신 것처럼 추워지면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쪽 저쪽 아프니까 환자들도 막 속출하는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잘 쉬시고 잘 드셔야 됩니다. 네, 잘 쉬고 또 잘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 중에서 이제 쌍화차가 좋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감기에 좋은 차, 뭐 음식 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도 다려 먹으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배도 뭐가 다려 있을까요?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배 다려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유자에도요,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곤할 때 드시면요, 정말 개운하고 좋습니다. 네, 유자. 그리고 생강차도 좋거든요. 혈액순환 최고입니다. 생강에 꿀 조금 타서 드시면 달콤해서 넘기기도 더 좋고요. 그런 음식들이 뭐 여럿 있네요. 네. 추워질 땐 그리고 차 종류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유나 물을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체온을 이렇게 보온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기가 걸렸다고 너무 조바심 내고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막 이런 네. 모습은 이게 좀 어깨 피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활짝 펴야 이런 거, 됩니다. 예, 이런 거 이제 정신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추울 때 감기 걸리는 건 이거 당연한 거예요. 마음을 조금 더 편히 가지시는 거, 아주 릴렉스하게 어허. 편안하게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빨리 낫는 방법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예. 추울 때 감기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거 정확한 정보 맞습니까? 맞으니까 제가 던진 거예요. 왜 여름에 감기 걸린다. 요거 개도 잘 안 일어난 일 아닙니까? 추우니까 당연히 감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사실 뭐 겨울에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다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거기에 대한 뭐 반대 의견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무조건 추워서 감기에 걸리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감기는 왜 걸리는지 또 언제 잘 걸리는지 제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감기의 숨은 뒷모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느덧 낮부터 찬바람 쌩쌩 부는 쌀쌀한 날씨가 됐는데요. 바람이 차가워지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 정말 감기에 걸리기 쉬울까요? 따끔따끔 거리는 목, 훌쩍훌쩍 흐르는 콧물, 치명적인 질병, 감기. 추우니까 감기에 잘 걸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지구촌에서 가장 추운 남극과 북극. 여기선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추워도 너무 추워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희박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는데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약 100여 가지. 한꺼번에 2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감염돼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약 30에서 40%를 차지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라이노 바이러스인데요. 라이노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은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코감기 증상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거기에 열, 오한, 몸살과 같은 다른 신체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 초기에 고열이 날 수 있고 코가 막혀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등 그런 증상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이러스만 해도 약 4천여 가지. 그중에 감기 바이러스는 약 4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흔한 질병이죠. 왜 그럴까요? 정답은 바로 거리에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엔 사랑하는 연인의 손만큼 따뜻한 건 없죠. 하지만 요거 아주 위험하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기 중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기에 동반된 세균성 감염의 경우에 기침했을 때 타액을 통해서나 그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땐 먼저 손이 깨끗한지부터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리에 다정한 연인들에게 자극받아서일까요? 쌀쌀해지는 날씨, 옆구리가 시린 만년솔로, 판도사 제작진, 아까부터 계속 얼음을 씹고 있는데요.
피디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감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추워서 감기에 잘 걸리는 게 아니라 몸이 차가워지면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바깥 온도에 상관없이 내 몸에서 한기가 느껴지면 바로 감기 증상이 찾아오는 겁니다. 춥지도 않은 여름철, 감기에 걸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차가운 음료수나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될 경우 우리 몸의 열 손실이 높아져서 그에 따라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 좀 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피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으니 힌트 하나 드릴까요? 요 가습기가 힌트입니다. 눈치 채셨나요? 감기는 바로 습도에 민감하다는 거. 만약 널어놓은 빨래가 금방 마를 정도로 실내가 건조하다면 평소보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우리 몸의 코나 기관지 내부 점막은 항상 축축하게 유지되면서 외부에서 먼지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 물질이 들어올 경우에 그것을 걸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조함으로써 코 점막도 건조해질 경우에는 그 걸러내는 역할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감기에 더 쉽게 걸리게 됩니다. 잘 들으셨죠?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습도 조절.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5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세요. 추워서 감기에 잘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 감기에 잘 걸리는 환경은 따로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네, 잘 봤습니다. 공기, 기온 뭐 이런 것들이 차가워져서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몸이 차가워지면서 걸리는 게 감기란 얘기인데 바꿔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추워진다고 걸리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이 속담은 잘못된 겁니다. 여름에도 몸이 차다거나 관리를 잘못하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감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하지만 다만 겨울이 여름에 비해서 더 건조하고 몸이 좀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 확률이 더 높기는 하겠죠. 그리고 감기 환자 옆에 있으면 저리 가, 감기 얼마. 가까이 오면 나 감기 올 것 같아. 빨리 저리 가.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감기 환자의 접촉을 피하는 게 감기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좀 떨어지세요, 병수 씨. 예, 뭐야 이게. 감기 걸리셨잖아요. 근데 그 감기 뭐 이렇게 전염도 있지만 감기 안 올려면 네. 가장 좋은 게 이제 손을 잘 씻어야 돼요. 항상 이게 핸드가 클린해야 됩니다. 그게 예, 손으로 이게 전파가 가장 잘 되는 거거든요. 네. 외출 전후로 손을 좀 잘 씻고 손을 이게 호흡기 쪽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될 수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씻으세요. 손 자주 씻고 양치질도 자주 하고 그래야죠. 예. 자, 이 감기 잘못 걸리면요, 이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굉장히 피곤한 게 감기입니다. 이 결코 얕볼 상대가 아닌데 감기를 확 소멸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보신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만 해도 100종에 달하고요. 바이러스라는 건 번식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화하거나 또 변이가 되면서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요. 영원히 잡는 건 힘듭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몸 관리를 잘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이러스, 변이, 이거 저희 YTN 사이언스 채널에 딱 맞는 그런 멘트들이 줄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결국 감기를 비롯한 모든 질환의 가장 좋은 대비이자 약은요, 면역력 증강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사이언스 채널다운 멘트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해줘서 본부장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저도 한번 좀 드리자면 이 면역력. 이것도 약간 사이언스 느낌 나잖아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는 잠만큼 이게 좋은 보약이 없으니까 푹 주무시고 그리고 저체온증 우리가 또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몸을요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기 무조건 춥다고 해서 걸리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기는 1년 중 언제 가장 잘 걸리는 걸까요? 이건 또 전문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기는 보통 환절기 때 더 잘 걸리는데요. 그 원인은 환절기 때는 아침, 저녁으로 온도나 습도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더 쉽게 걸리게 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환절기를 조심해야 되는군요. 예.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몸의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감기는 환절기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환절기 일교차가 심하면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감기 바이러스가 쉽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난방과 옷차림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기를 걸렸다. 그러면 사우나를 가셔서 땀을 이렇게 쫙 한 바가지 빼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그거 위험합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러지 마시라는 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탈수 현상이 올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고춧가루 이제 탄 소주가 감기에 좋다고 네. 가끔 제가 이제 그 감기 걸린 상태에서 술을 한 잔 먹으러 가면 그 이모가 탁 해갖고 고춧가루 쫙 풀어주거든요. 요건 속설일 뿐이고 아하. 위장장애가 이제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마시라는 말씀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이 가득한 채소를 드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기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잘 챙겨 드시고 또 주무실 때 푹 주무시고 운동도 또 충분히 꾸준히 하게 되면은 저절로 면역력은 높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춥다고 해서 더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몸을 더 활짝 피시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도사의 선택. 국민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경험한 감기. 주로 추울 때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면 감기는 기온보다는 몸이 차가워질 때 그리고 감기 환자와의 타액이나 신체 접촉을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기는 건조할 때 발병 확률이 높으므로 환절기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손을 자주 씻어주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특별히 조심하는 등의 관리와 따뜻한 차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게 감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최선임을 항상 기억하세요. 동급 최강 교양정보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감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면 보통 감기약 처방받아서 먹고 한 잠 푹 자면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한결 개운하고 그런데 사실 약국 가가지고 감기약 주세요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감기약이라는 거는 없다는 사실 우리 두 분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약국에서 수많은 감기약이 잘못 준 건가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 게 제가 이제 문득 외국에서 경험한 게 하나 떠오르는데 제가 또 이제 나름 글로벌 개그맨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네가요? 제가요. 글로벌이요? 네, 그렇죠. 예. 예, 또 어느 나라? 영어 잘하십니까? 잘하죠. Why don't you make them come through when you all things are 아니, 한번 possible.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얘기인지 한번. Why pray do? 예. 오케이. 제가 일단 들어보시면요. 스타트. 예, 다른 나라를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이제 나가니까 여지없이 제가 감기에 딱 걸렸어요. 근데 이게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좀 달라고 영어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 누구나 다 뭐라고 영어로 알아듣게. 뭐라고 하셨나요? I'm sick, very very sick. very very sick. I'm tired, difficult. neck sick, head sick, nose sick, nose water 줄줄. 그리고 아마 알아듣잖아요 지금. 느낌 아시잖아요. 느낌 아니까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저 약사분께서 이해를 잘 못하셔갖고 네. 뭐 그거 없다고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뭐 그랬던 경험이 Get out. 그렇습니다. 병수 씨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죠. 이런 저질 영어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저질령 야, 왜 맞습니다. 이게 저질이야? 저질 영어죠. 예, 좀 다 알아들었는데 왜 근데 저는요, 당황스럽네요. 예, 그 약사가 왜 감기약이 없다고 하면 보통 sick, neck sick 이러면 다 우리 웬만하면 영어 외국 가면 다 알아들어요. neck sick. 근데 아직까지 정말 미스테리하고 궁금하고 궁금해요? 아이돌러의 정말 이 언더스탠드를 못 하겠어요. 궁금하면 네. 우리 유진 씨가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약사님 대신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감기약은 사실 없는 게 맞습니다. 예. 네, 또 사이언스 채널다운 대답을 좀 해드리자면요. 세균이면 항생제 같은 치료제가 있는데요. 감기는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종류도 참 많고요. 그래서 그 많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한창이거니와 치료하는 약이 아직 개발되지가 않았어요. 약 없어요. 뭐 오늘 뭐 많이 준비하셨네. 오늘 사이언스 채널답게 오늘 본부장님 입맛에 맞게 싹싹 지금 공부해왔는데 지금 뭔가 지금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먹어왔던 약은 그건 뭐예요? 그거는 뭐 약이 아니라 가루입니까? 아니죠.
뭐 잘못 먹은 건 아니고 우리가 감기약이라고 해서 먹었던 것들은요. 감기를 동반돼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에 대한 약이겠죠. 뭐 콧물 기침, 근육통 같은 그런 걸 억제시켜주는 약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감기 치료약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감기 자체는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연 치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지속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 네, 됐습니다. 잠깐만, 더 이상 일단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미니스탑. 예. 고디는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소개 한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현병수 씨가 전해드리는 감기에 관련된 팁, 자세한 얘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감기의 무서운 그림자, 감기 합병증에 대해 판도사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딴딴. 자칭 타칭 판도사의 주치 저 병수. 오늘은 긴급 수술이 하나 잡혀 있는데요. 딴딴 따다단, 바로 감기 수술입니다. 감기를 수술한다니 못 믿으시겠다고요. 감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감기 합병증 첫 번째, 중이염입니다. 귀의 고막 안쪽인 중이강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요. 여기서 궁금증, 감기에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건데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호흡기 점막에 손상이 옵니다. 그럼 2차적으로 세균 침투가 용이하게 되고 균이 여러 호흡기 계통을 침범하게 돼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이염은 3세 미만의 영유아 약 80%가 적어도 한 번은 걸릴 만큼 대표적인 감기 합병증인데요. 방치할 경우 청각 장애를 유발하고 심해지면 언어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이염에 걸리면 통증, 발열, 일시적 청력 상실, 귀 고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만약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자꾸 귀를 만지거나 귀가 아프다고 호소하면 감기 합병증으로 인한 중이염이 아닌지 꼭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1차적으로 항생제와 약물 등을 투여하지만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손을 잘 씻는 등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군요. 저는 항상 감기에 걸리면 소주에 고춧가루 떠서 딱 마시고 푹 자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딴딴 따다단, 딴딴 따다단. 제 주치의는 바로 저 병수였거든요. 이제는 금방 낫지 않는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짜 의사 선생님께 제대로 진찰을 받아야겠네요. 감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합병증은 무엇일까요? 감기 합병증 두 번째는 부비동염이라고도 불리는 축농증입니다. 부비동이란 코 주위의 얼굴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하는데요. 콧속과 연결돼 있어 부비동을 통해 공기의 환기와 분비물의 배설이 이루어집니다. 축농증은 부비동이 제대로 환기되지 않아서 염증이 발생하고 분비물이 고이면서 코로 배출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급성 축농증의 가장 큰 원인은 코감기인데요. 특히 비염을 앓고 있는 경우 축농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축농증에 걸리면 우선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받거나 콧속을 세척하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축농증은 보통 약물 치료를 하면 쉽게 호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급성 축농증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성 부비동염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부비동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담배, 술, 건조한 공기 등은 축농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감기.
정말 우습게 볼 녀석이 아니네요. 이번에 알아볼 감기 합병증도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예방 가능한 병 중 사망 원인 1위인데다가 10년 새 이 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하죠. 특히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에는 치명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더 위험한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감기 합병증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감기 합병증은 바로 폐렴입니다. 실제 폐렴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교통사고 사망 숫자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체 사망 원인 중 6위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폐렴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폐렴구균은 평소에는 몸에 숨어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에 들어가 활동합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1차로 폐 점막을 손상시키면 폐렴구균이 침투하는 방식입니다. 폐렴의 초기 증상은 기침,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초기 발견이 쉽지 않은데요. 걸리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 폐렴.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폐렴은 감기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 수면을 잘 취하시고 또 외출 후에 손을 깨끗이 잘 씻으시고 호흡기 증세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호흡기내과 직접 보시는 게 폐렴 걸리는 걸 상당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5월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됐고 1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기 합병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아셨죠? 미리미리 예방해서 건강한 환절기 보내세요. 네, 현병수의 TOP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자연 치유가 되는 흔한 병이지만 이게 방치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무시무시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 중이염, 축농증, 뭐 폐렴, 뭐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건데 아이들에게 이 면역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에게는 잘 발병된다고 하니까 특히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요, 그 호흡기관을 서로 연결하는 통로 길이가 짧고 약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부어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면역력도 뭐 어른보다 훨씬 약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편도염과 급성 기관지염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정말 드물게 결막염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감기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게 늘 조심하는 자세는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들 뭐 예방 접종 맞추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 뭐 그리고 또 공연장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특히 잘 전파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학생들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는 것 특히 중요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교장 선생님 같은 우리 또 교장 그런 멘트가 또 좋네요. 훈훈하고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한 1000만 번 얘기한 단어가 있습니다. 면역력이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많이 얘기했어요. 예. 잘 쉬고 특히 잘 먹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딜 좀 다녀왔죠. 어딜 다녀오셨어요? 또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캐내고 왔죠. 야, 워낙 또 잘 먹는데 또 그 방법까지 또 캐내고 왔네요. 네. 맛있었나요? 맛도 있고 영양도 있었어요. 겨울철에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내야 하니까 더욱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면역력 강화에 좋은 요리 만나보실까요? 새로운 계절에 적응하느라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 먹는 것만으로 면역력 높여주는 제철 음식을 김유진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여름에는 채소 보양식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오늘은 환절기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양식을 만들러 와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철 재료들로 건강한 밥상 만들어주실 홍성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정말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제철 음식을 균형 있게 먹게 되면은 환절기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기 같은 질병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요리는 뭔가요?
제철인 연근을 이용해서 아주 상큼한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연근으로 샐러드를 만들어요? 자, 면역력을 높여주는 제철 밥상 첫 번째 연근 샐러드 지금 바로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연근을 손질해 얇게 썬 다음 2분 정도 삶아줍니다. 잘 삶아진 연근은 찬물에 헹구고 곁들일 채소도 준비합니다. 샐러드에 뿌릴 유자 드레싱은 유자청을 이용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준비된 연근을 유자 드레싱에 버무리면 완성! 유자 드레싱을 이용한 연근 샐러드는요, 환절기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식사 전 에피타이저로 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겨울이 제철인 연근은 그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어 겨울철 면역력을 올려주는 채소. 또한 연근 속에 다량 함유된 폴리페놀로 인해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 만점. 조선시대 율곡 이이가 어머니 신사임당을 여의고 시리에 빠져 건강이 상했을 때 건강을 회복시켜준 음식 또한 바로 연근이라고 하죠. 이렇게 몸에 좋은 연근으로 만든 샐러드 맛은 어떨지 아이고 참 궁금하다. 일단 이 유자 드레싱이 정말 상큼하고 맛있고요. 이 연근 자체에 있는 단맛이 은은하게 나는 데다가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연근 100g에는 일일 권장 비타민C 섭취량의 약 60%가 들어있는데요.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겨울철 건조해진 피부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더덕을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네, 더덕은 약초로 쓰일 정도로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가을부터 봄에 싹이 나기 전까지가 제철이기 때문에 지금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더덕은 소를 이용해 구석구석 씻고 껍질을 벗겨 소금물에 담가주는데요. 더덕의 특유의 쓴맛을 우려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간이 잘 배도록 방망이로 두들겨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기름과 간장을 섞은 유장을 더덕에 발라 살짝 콩 구워주시고 고추장 양념을 한 번 더 바른 후 다시 구워주면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는 더덕구이가 완성이 됩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예로부터 더덕은 폐에 열을 내리고 기침과 가래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초인데요. 더덕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이눌린 등의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저 더덕구이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또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사랑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더덕은 학습 기억력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아까 연근 샐러드로 좀 입맛을 돋았다면 이번에는 더덕구이는 좀 쌉싸리한 맛도 나면서 고추장의 맛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판도사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면역력 높이는 음식은 바로 레몬. 레몬 100g에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70mg이 함유돼 있어 감기 예방에 참 좋은데요. 레몬의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은요,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감기에도 굉장히 좋고 이제 차로 드시면은 또 먹기 편해요. 자, 레몬차 만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굵은 소금으로 레몬 표면을 깨끗하게 씻은 후 얇게 썰어서 설탕과 함께 차곡차곡 쌓아주면 되는데요. 이때 레몬과 설탕의 비율은 1:1. 며칠간 보관하면 완성입니다. 비타민C 가득한 레몬차 한 잔이면 올해도 건강한 겨울 보낼 수 있겠죠? 제철 재료를 가지고 면역력 높여주는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병이든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맛과 영양 가득한 제철 밥상으로 면역력 높이고 환절기 건강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연근, 더덕, 레몬, 추위를 이기는 음식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요리도 굉장히 먹음직스러웠죠? 근데 안 갖고 오셨나? 네, 없어요? 아쉽게도 그 신선함이 생명인 음식들이라 아쉽게 네. 못 갖고 왔죠. 하지만 레몬차는 끝나고 나서 한 잔씩 돌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팅 잘 부탁합니다. 네. 병수 씨,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는데요. 면역력을 좋게 하는 데는 무슨 영양소가 좋다?
지금 던진 거예요, 지금 질문을? 네. 지금 나한테 지금 이거 나름 또 베테랑인데 주부병수인데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피로회복 면역력 증진은요 비타민 C잖아요. 예? 그런 거 던지지 마요, 나한테. 네, 알겠습니다. 뭐야? 역시 잘 알고 계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근이나 레몬 같은 게 좋고요. 지난번에 또 보양 음식이라고 소개해드렸던 부추도 겨울에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예, 추위에 좋은 음식이라 하면 뭐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닭, 여름 보양식이라는 편견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닭도 겨울에 드시면 좋다는 겁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겨울철에 닭이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 콩나물이나 시금치에도요, 그 안에 든 비타민 E도요, 또 이제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하니까 많이 드시고요. 필수 영양소는 결핍이 되지 않게 섭취를 해주시는 것, 겨울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결국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했던 음식들도 겨울에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평소에 잘 먹고 잘 자고 면역력을 높여두신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병치라는 횟수가 현저히 적으실 거예요. 예, 자, 오늘 감기를 비롯해서 그 병을 잡는 방법 그리고 추위를 대비하는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남은 거는 가장 중요한 정보, very important point 남았습니다. 어떤 정보를 주실까요? 먼저 현병수의 VIP입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러고 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만 한다고 추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필요해요. 요거 빠졌어요. 보온이에요, 보온. 일단 따뜻하게 입어야 되죠. 이것만큼 현실적인 게 없어요. 얇은 옷을 막 여러 벌을 겹쳐 입어갖고요. 보온 효과를 주시든가 네. 아니면 이거 절대 우리 학생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복을 입으세요. 이거 진짜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기 걸려갖고 추워서 덜덜 떠는 게 더 부끄러운 아주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나 그렇죠. 나이 드신 분만 내복 입는 게 아니라 예. 그거 그리고 또 학생들 좀 옛날 그렇거든요. 사람들만 내복 입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인식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진 씨의 VIP입니다. 네, 저는 독감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독감은 감기보다 더 심한 호흡기 감염입니다. 당뇨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독감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예방접종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의 VIP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면역력 높이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자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바쁜 현대인들은 실천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막상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비교하면 어떤 노력이 더 쉬울까요? 자, 여러분, 생활 속 궁금한 점을 쏙쏙 집어서 풀어드린 김학도의 판도사.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판도사의 결론. 누구나 흔히 걸리는 감기. 저절로 치유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감기가 오래 지속되면 합병증을 동반하며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염인데요. 방치할 경우 청각장애 유발, 심해지면 언어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독감에 의한 폐렴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감기가 오래 지속된다 싶으면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연근, 더덕, 레몬 등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의 충분한 섭취로 면역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니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하는 지금 이 시기 꼼꼼한 대비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막상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그죠? 나도 지금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세요. 감기 걸린 걸 프로그램 때문에 걸린 거로 생각하고 오히려 살신성인의 자세. 자세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혀 아닌데. 본부장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좋아하시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음 주 내용은 이제 더 독한 건데 어떡하지? 네? 폐렴. 폐렴 걸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네, 인플루엔자가 돼서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만하죠 이제. 네? 다음 주